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예상가 강백호입니다. 11월 15일 11월의 3주차 토요경마. 자, 강백호의 새벽조교 걸음발 좋아진 배당마를 찾았다 코너에 와주신 우리 경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11월의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에도 토요경마에서는 아주 큰 배당보다는 중배당과 저배당이 어우러지면서 경마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인기권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겠고, 지난주에도 토요 경마는 안정적이었다라면 일요 경마에서 좀 배당이 나와줬거든요. 이번 주 역시도 토요 경마보다는 일요 경마에서 조금은 높은 배당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와 김용근 기수, 거기에 또 푸르칸 장추열 기수, 지금 7명의 기수가 기승정지인데, 지난주에도 문세영 기수 좀 절전을 펼쳤고, 김용근 기수, 장추열 기수, 푸르칸 기수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과연 그 틈새를 어떤 기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강백호는 2주간 새벽훈련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는 마필들, 조교발 좋아진 마필들을 가지고 11월 15일 토요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200m를 모두 처음 뛰는 마필들의 접전 경주고요. 자, 우선적으로 안쪽에 2번 위시 마스터라는 마필, 갑쟁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일단은 1200, 글쎄요, 저는 검증은 좀 필요해 보인다. 3번 포마드라는 마필도 요번에 약간 고개가 높고 목수임은 좀 높지만은 분명 안고는 좀 가셔야 되는 마필이고, 앞말치고는 걸음은 조금씩 늘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에 출발이 늦어졌는데 말 그대로 이 마필도 발주는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4번 레전드 매치라는 마필도 주행검사 때 한 번에 그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 요번에 골든 매치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요번에 망사눈을 이렇게 신청을 했고, 또 이렇게 대부분 저 신의 마필들이 이 모래에 민감한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또 망사 눈가면을 이렇게 씌우면 적응력도 보이는 게 이 어린 마필들의 특징인데요. 4번 레전드 매치. 자, 6번 명브레이싱도 마이야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조금은 걸음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체격이 좀 적죠, 이 마필은. 한 445kg대의 마필인데, 일단은 보여준 직전 데뷔전의 걸음은 김철호 기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습니다만도 등짝을 마이야로 교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전 데뷔전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낼 수 있겠고, 자, 외곽에 8번 눈이 올까요라는 마필도 전개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주행검사 때 걸음은 좋았는데, 이 8번 눈이 올까요라는 마필은 절대로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직전에도 3, 4코너 외곽을 돌면서 좀 밖으로 삐지는 모습인데, 자, 눈이 올까요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1200, 글쎄요, 뛰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놓고 때려볼 마필은 주중 방송에서 설명드린 바로 지산 레이블입니다. 상당히 일단은 그 기본 잠재력은 저는 갖췄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주행검사 때 모래도 맞아봤고, 또 요번에 화산폭발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도 잘했고, 자, 워낙 데뷔전에 이렇다 할 강자가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인 말머리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라면 충분히 저는 데뷔전부터 바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유승환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초반에 누가 나가든 말든 그렇게 강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자, 이번에 체격은 450kg, 상당히 완성도를 좀 갖췄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덩치가 큰 말들이 많은데, 자, 이것도 좀 월요일 날 이렇게 유승환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또 데뷔전 이렇다 할 강자가 없다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바로 7번 지산 네이블에, 자, 6번 명브레이싱과 여기에서 4번 3번 정도,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근데 저 환수율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촐한 경주 편성에 인기말을 모두 때려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잘 솎아내서 1경주 7번 데뷔전에 지산 레이블을 배팅골에 중심에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2경주고요. 자, 1200m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좋은 성적을 냈던 미라클 삭스가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직전 경주에도 외곽에서 조한별이가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게 선행을 가줘야 되는데, 자, 외곽의 11번 나인스피어도 발이 빠른 마필이고 이번 경주는 안말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경주 구조입니다. 자, 미라클 삭스도 이번에 조한별 기수 조교는 아주 강한 조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뭐 직전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외곽의 11번 나인스피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외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리 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좀 빠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스타트가 11번 나인스피어가 먼저 받고 나온다라면 미라클 삭스는 모래를 맞아야 되고, 자, 두 마리 마필 인기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 6번 라운더 플루마도 조금 인기를 모으는데요. 직전에 그 마체 이상으로 취소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2주 공백이 있어서 적응을 좀 해봐야 되겠고, 2번 은하칼라스가 이번에 마이야 기수가 조교를 좀 하는 모습인데 코스 이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도 3번을 뛰면서 아직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마필이고, 자, 여기선 좀 배당을 노려볼 마필, 배당을 노려볼 마필은 파라디소라는 마필입니다. 자, 최봉주 마방에서 기승을 한 마필이고 4번을 뛰면서 2착 1번, 그러니까 9월 달에 2착을 했는데 선입 이후에 막판까지 보였고, 안쪽에 2번 은하칼라스도 그때 이겼습니다. 파라디노가. 자, 등짝은 조금 불안하지만 훈련 때 주폭은 상당히 크고 좋은 모습이고, 자, 저는 이번 경주는 놓고 때려볼 마필은 1번 컴플리트 디바가 되지 않을까. 이 주행검사 때 일단 싹수를 보였고 10월 달에도 주행검사를 받고 또 10월 16일 날 다시 한번 주행검사를 받았는데요. 이 김효정 기수가 기승한 컴플리트 디바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그러니까 데뷔 전에 올 6월 달에 다리질병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뷔를 조금 느슨하게 길게 잡고 나왔는데 오랜 시간 주로 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상당히 신에 마치고는 발빠른 마필들도 있지만 김효정 기수가 주말 조교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한센입니다. 한센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아마도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기본 잠재력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 37조 같은 경우는 이 심승태 마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승부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방 대부 심사가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상금을 벌지를 못하면 말간을 뺏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37조 김효정 기수 나름 코스 이점 앞선이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앞에 가는 말들이 모두 뒤가 짧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인코스에서 잘만 몰아내 준다라면 자, 데뷔 전부터 한번 바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 강백호는 바로 1번 게이트에 있는 컴플리트 디바를 새벽 훈련이라든지 또 기본 잠재력을 놓고 봐서는 1번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로 갑니다. 자, 3경주는 좀 인기마 7번 글로벌 타임이라는 마필이 있죠. 자, 시시온 기수가 이번 주 기승정지를 유예하고 자,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도 3등급 글로벌 파워 상당히 준비는 잘했습니다. 또한 경주거리도 1600m이기 때문에 직전에 1번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었고 앞선이 빨랐지만 마지막에 올라오는 라스트 달력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7번 글로벌 타임 안쪽에 1번 명진불패도 지금 빅투아르 기수가 299승이거든요. 300승을 1승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은 마체가 크지 않고 좀 레이스 전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1번, 8번이 입상을 하려면 추입형 약간의 전개의 불리함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4번 더 썬파이터라는 마필도 직전에 선입 이후에 최선을 다했는데 직전에 인기 7위였던 마필이거든요. 거리를 줄여 나왔고 뭐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합니다. 요것도 뭐 더선 파이터도 가능성이 있겠고, 자, 안쪽에 1번 뭐 여왕 삭스도 막 앞에 비비고 나오려고 하는데 관심 마필은 좀 8번 모닝 원더라는 마필입니다.
2억 기수. 게이트가 조금 밀려 있고 요것도 좀 최근에 뛴 행보를 놓고 본다면 취입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에도 갑니다. 그동안에 1300, 1400을 뛸 때는 강한 상대를 만났고 선행형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 못 갔지만 이번에 모닝원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빠른 선입입니다. 빠른 선입 내지는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여왕삭스가 발이 빠르지만 이 모닝원더는 최근에 1300, 1400에서 빠른 마필들을 만나서 고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외곽에서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비록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높아진 명진불패와 글로벌 타임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을 누가 깰 수 있을까?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8번 모닝원더더라고요. 모닝원더. 요번에 조교도 잘했고 직전 경주의 2억 기수가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상승세의 7번 글로벌 타임을 놓고 때릴 것이냐 8번 모닝원더를 좀 더 세게 노릴 것이냐 좀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저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은 7번, 1번을 기본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자, 강백호는 오히려 자, 8번을 중심으로 7번, 1번, 4번 요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7번 글로벌 타임이 왜냐면은 부담 중량이 높아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8번 마필인 모닝원더가 비록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2억 기수가 열심히 주로 훈련을 한 만큼 이런 배팅 방법도 해볼 만한 경주다. 서울 3경주 8번을 놓고 7번, 1번, 4번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서울 4경주 1808마리가 뛰는 단출한 편성. 조금은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토요경마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출전 두수도 적죠. 인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죠. 자, 그 가운데 안쪽에 1번 블루넬로 직전에 부담 중량 56kg 너무 초반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훈련 시 걸음은 상당히 좋은 라스트 탄력을 지니고 있는 540kg짜리의 마필. 자, 새파랑 요번에 부담 중량 6.5kg. 자, 지난주에 뭐 나름 누굽니까? 뭐 열심히는 했지만은 김정준 기수 좋은 성적을 냈지만 글쎄 믿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6번 글로벌 파워. 요 녀석이 직전 경주에 선입으로 갔는데 이번엔 또 선행 찬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전 예전에 이 블루넬로한테는 졌던데 이 부담 중량이 57.5, 56 두 마리가 좀 인기를 모으겠고 5번 플라잉 크루저는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전개 이점은 상당히 좋을 수 있고 등짝도 CC형인데 뭔가 조교가 48조의 그 승부 패턴의 조교는 조금 2% 부족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녀석들은 48조는 정말 승부를 할 때는 실전처럼 아주 강한 병합훈련을 하고 뭐 연일 강도 높은 조교를 하는 마방에 한 마방이 48조인데 이 녀석은 좀 조교도 약했고 공백에 있어서 그런지 주로 훈련을 또 보조주로로 역방향으로 돌린다라는 겁니다. 좀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분명 좀 눈초리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자, 이번에 관심을 꼭 갖고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은 바로 콜킨입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녀석도 사실은 큰 능력은 없는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매번 부담 중량이 높자 제대로 말머리를 못했고 요번엔 감량이 무려 4.5kg입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승을 했고 근데 이 신예 기수 치고는 권중석 기수 기본적으로 이 마필의 그 관리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적응을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4번 콜킨 조교도 좋아졌고 편성의 호기도 만났고 요번에 따라가도 되고 무빙도 선입으로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강백호는 서울 4경주는 바로 4번 콜킨 꼭 안고 가셔야 된다. 현장에서 1번, 5번, 6번 팔리지만 그 틈새는 누가 노려보겠다. 바로 4번 콜킨이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울 4경주는 4번 콜킨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다양한 승식으로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올축에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그런데 이 큐피드 컴밴드가 강력한 축만가요? 응? 2착 승군에 걸려있고 직전에 1700을 뛰었고, 자 이번에 학산맨인가 그 녀석과 병합도 잘했고, 뭐 일단은 본대로 느낀 대로 직전에 뛴 대로 봐줄 만한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은 뭐 2번 PNS 일단 PNS 자 들어가는 마필은 저는 자르고 갑니다. 우인철아니라 감량 하랩이라도 자 스마트 워리어 부담 중량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자 불안 요소가 있고, 서해바다 4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자 그렇다 보니까 외곽의 화랑산 전기를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이 말도 9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는데 4등급 블레싱 로즈와 병합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자 나머지 마표 10번 사하라 로즈도 자 김성현 기수인데, 자 이게 거리가 늘었다고, 조교 때는 사실은 말이 499km, 뭐 이 제주도 말도 아니고 상당히 조금 자그만 마필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뭐 인기를 끌든지 말든지, 자 여기서 11번 라운더 벨먼트, 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고 라운 이클립스와 병합도 잘했고, 일단 두 마리 마필이 능력적으로는 상당히 조금은 유리합니다. 워낙 약한 상대들을 만났고, 자 임기원이와 라운더 벨먼트, 자 두 마리가 깜빡이로 끝나도 할 말은 없지만 그 틈새는 바로 화랑산 전기도 가능성이 있겠고, 여기 5번 머니포니즌도 요번에 루이스 기수가 이 재수가 없는 게, 이 루이스 기수가 우리나라의 용병으로 와서 아마 제일 빨리 낙마를 해봤을, 그 경주 중에 낙마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 머니포니즌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상당히 외곽을 돌았습니다. 외곽을. 자 그런데 이제 요번에 루이스 기수가 마무리 조교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땐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5번 머니포진입니다. 근데 이 루이스 기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바로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상황 판단을 빠르게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오경주는 인기는 6번 큐피드 커맨더, 11번 라운더 벨먼트, 화랑산 전기가 인기 3 마필이라면, 자 바로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의 마필은 자 5번 게이트에 있는 머니포니즌, 자 5번 마필인 머니포니즌도 거리 경험은 없지만 충분히 거리가 늘어나서 해볼 만하다, 복병마로 설명을 드리면서 6경주로 갑니다. 자 6경주는 인기와의 접전 경주고요. 자 일단 1번 벌교 베스티노가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이 늦어지면서 공백도 좀 있었고, 요번에 조교는 상당히 잘 소화를 했고, 자 샤크 땐 정말 포기를 한 말인데 요번에 글로리 조이와 병합을 하면서 나름 훈련은 열심히 했다. 자 근데 상범위에 최근에 모두 가서 깨진 걸음이라면 믿어봅니다. 자 여기에서 7번 승리 바로 오죠. 직전 경주에 제가 마이야 기수가 올 대가리를 팔렸어도 잘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조건 편하게 앞에 가면 뒤가 좀 짧은 마필인데, 요번엔 조제로 기수로 기승 교체를 하면서 요번엔 망사 눈가면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즉 앞에 나가서 모래를 맞는 것까지 적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골든볼 훈련은 좀 잘 된 마필이고, 용비킹 앞다리 쓰는 거는 조금 엉성합니다. 하지만 직선주로 라스트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를 늘려 나왔고, 또 이번에 임기현 기수 좀 앞다리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쓰는 주법보다는 좀 약간 거칠게 쓰지만 그거에 비해서 뒷심은 좋은 마필이다. 뒷심은 좋다. 자 사바나 찰리도 요번에 훈련 때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철여걸과. 자 그런데 좀 레이스가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라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에서 인기도에 좀 밀려있는 마필 바로 4번 그레디튜트, 직전에 인기도에 밀려 있었고, 자 정우주가 탔다가 요번에 조한별이가 조교를 하는데 의외로 이 녀석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좀 의외의 걸음의 변화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말이고 최근에 가서 모두 깨졌고 34번 뛰었고, 자 그런데 이 14조 이신우 마방의 특징이 뭐냐,
완전 이내 전술입니다. 2주 만에 나옵니다. 되든 안 되든 2주 만에 나와서 착순 이상만 벌면 왜? 5차까지 상금을 주거든요. 또 9차 안에만 들어와도 출전 장려금으로 해서 또 돈을 받아먹는 겁니다. 완전 이내 전술이죠. 자, 요것도 일단 훈련 상태는 나쁘지 않기에 자, 배당권의 마필로는 바로 4번 그레티튜드 요 녀석을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고, 자, 여기 뭐 6번 게이트는 빛나는 질주도 뭐 가능성은 있는데 상당히 좀 난타전 경주가 되지 않을까. 1번 벌교 베스티노의 1번 7번이 깔끔하게 저배당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나머지 틈새들을 서로 치고받고 노려볼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을 놓고 때리는데 저배당 17마권에 저배당을 한 방 때려라, 이렇게 강하게 제가 추천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또 주로도 좀 상황도 봐야 되겠고, 자, 그래서 1번을 놓고 때리되 배팅의 포커스를 조금 더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마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까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서울 6경주는 자, 1번 벌교 데스티노 이클립스 블랙과 병합도 잘한 만큼 1번 놓고 후착은 조금은 고민을 해서 때려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로 갑니다. 자, 7경주, 8경주, 10경주, 사실은 전 직전 경주도 승부처로 한번 공략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승부 경주라는 것은 맞춰서 적중을 해서 환수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적중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그 데미지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서 토요경마는 3개 경주, 7경주, 8경주,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합니다. 일단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이고 공백을 갖고 나온 마필 킹마스터, 지난주에 출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경주가 깨지면서 나온 마필이고요. 자, 8, 10번 한마디 말도 이번에 훈련 상태가 좋고 경주거리도 1400, 직전에 선입유에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3번, 10번의 최저 배당 맞고는 정말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 자, 한 녀석은 승급전이고 한 녀석은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지만 요 두 마리가 손잡고 들어오기에는 다른 출전 마필들의 걸음도 만만치 않고요. 또 여기에서 허점을 노려볼 마필들, 또 직전 경주에 전개가 꼬이면서 외곽을 돌았던 마필, 또 이번엔 승부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 아주 등등등 상당히 좀 난타전이 될 수 있다. 쉽게 3번 10번 10번 3번 종칠 때까지 한방막권으로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7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 제가 요번에 노려볼 마필은 분명 이 정도 편성에서는 조교발로 충분히 한번 인기말을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있다. 자, 그래서 서울 7경주 거두절미하고 3번 10번 10번 3번의 저배당 막권의 허점을 자, 파고들 녀석을 놓고 한번 넉넉한 배당까지 한번 7경주 한번 노려보는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 연타석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컴플리트 브로라는 마필이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자, 최근에 2연속 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직전처럼 편안한 선행 작전을 나간다 하더라도 요번에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자, 그래서 4번 컴플리트 브로를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지는 그림으로 한번 때려볼 예정이고요. 자, 이번에 핑크 윈드와 4등급 마필과 조교도 잘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라의 파이터도 직접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의 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공작전은 필연인 마필이고요. 자, 9번 특급 파티도 조교 때,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그러니까 7경주에 6경주인가요? 6경주에 그 승리바로 오죠. 그 녀석과 조교를 하는데 쉽게 앞서 나가는 특급 파티가 그런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4번을 놓고 3번이냐 9번이냐 따닥 막권으로 끝날 거냐, 절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다른 상대 마필들의 걸음도 만만치 않고 직전에 사연도 많았던 마필도 있고 또 조교 때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도 있고, 자, 그래서 강축의
경마장의 불편한 진실, 강축의 저배당 있다 없다. 이게 무슨 강축인가요? 컴플리트 브로가 57kg인데. 자, 그래서 강축의 저배당 있다 없다. 불편한 진실을 현장에서 한번 과감하게 깨트릴 작전으로 서울 8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7경주, 8경주 자, 연타석으로 모금 적중으로 좀 먹는다라면 바로 토요일 날 조기 퇴근을 할 수 있게 8경주 꼭 좋은 성적을 현장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는 현장 승부처 많은 응원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9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6번 픽처라는 마필. 직전에 이거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냈는데 배당은 마지막에 추풍 낙엽처럼 최저 배당으로 흘러간 마필. 이번에도 훈련은 나쁘지는 않고요. 또 직전 경주 정도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이고. 자, 안쪽에 3번 내길의 여정도 이번에 매번 기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개 이점도 좋지만은 지구력은 좀 짧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문학대세와 병화불련도 잘 소화를 했고, 자, 외곽의 그레이 캔디는 부담 중량 58kg에 마이야가 조교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기를 끈다. 라스트 탄력은 좋은데 부담 중량도 58kg에 마체도 440kg대 마필. 글쎄요, 쉽게 외곽에서 추입이 먹힐 수 있을지는 뛰어봐야 된다. 자, 일단 저는 1번 라온 이클립스라는 마필을 제일 좀 세게 봅니다. 또 배팅권에 녹화할 예정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에 다리 편자가 빠졌습니다. 경주 후에. 자, 이 마필은 일단 무조건 앞에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 직전에 이 최배면 기수가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말들과 같이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으면서 뒤에 엉켰습니다. 레이스를. 자, 그러자 모래를 맞고 시종 후미권으로 빠졌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발빠른 마필들이 외곽으로 8번 스터닝퀸, 외곽에 10번 블러잉싱 로저. 그렇다고 최근에 이 픽처라는 마필도 순발력은 좋은데 굳이 선행을 안 가고 있죠. 그렇다면 범현이가 누굽니까? 무조건 그냥 들이대 볼 예정이죠. 자, 그래서 강백호는 이번 경주 1번 라온 이클립스를 놓고 때리는데, 자, 그렇다면 복병만은 누구냐? 다들 인기만 하면은 복병만은 누구를 노려야 되느냐? 바로 2번 하이러너입니다. 이 말은 사실 최근에 보여준 걸음을 놓고 본다면 걸음은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36번을 뛰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딱 하나 장점은 뭐냐? 감량 기수라는 겁니다. 김성현이. 또 이 김성현 기수가 조교도 직접 소화를 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안쪽 게이트에 2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스 2점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선이 무너지면 안쪽에 쏙 들어오면 이건 배당이죠. 자,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앞에 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현장에서는 6번 픽처 부러질까요? 부러지지 않을까요? 자, 직전에도 마지막에 걸음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번에도 최근 2번에 1200 정도라면 충분히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은 또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한번 해볼 만한 마필이고, 이렇게까지 대가리일까 하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강백호는 어차피 1번 라온 이클립스를 놓고 때리기 때문에 픽처가 들어오면 최저 배당이고, 만약 픽처가 부러지든지 한다라면 좀 약간의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서울 9경주 1번 라온 이클립스 주중 방송을 통해서 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만큼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 10경주 17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토요 경마에서 배당이 좀 높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주입니다. 아마도 전 토요 경마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혼전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이유가 불의 세계라는 마필이 이렇게까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올 대가리로 팔리는데, 직전 경주 승급전에 깔끔하게 죽었죠. 대가리 팔리고 중위권 전개. 그렇다면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도 쉽지는 않죠. 안쪽에서 한번 골드캐쳐라는 마필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 다만 마이야 기수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 할까요? 인기를 많이 모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백호는 서울 10경주는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올대가리 뒤로 돌려놓고 때립니다. 즉
바로 대가리 팔리는 불의 쇠가. 요번에 뭐 미스터 파워와 병합도 잘 하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분명 1700m에서 직전에 무너졌던 마지막 라스트 달력이 밋밋했던 만큼 이번에 한 번 더 검증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 이런 경주는 복병마를 놓고 때리는 거다. 인기마가 아닌 복병,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이 이렇게 인기권에 밀려 있을까요? 자, 그렇다고 또 외곽에 있는 이 꼬마이 기수 슈퍼블루문도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죠. 거리를 늘려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거두절미하고 복병마를 놓고 인기마 불의 세계가 부러지면 배당도 먹을 건 있다. 자, 서울 10경주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7경주, 8경주, 3개 경주, 3개 경주 꼭 한번 멋진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1경주 2등급 1600m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5번 우승 콩코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 58km라서 맨날 올라오다가 저 바다에 누워있다가 올라오는 걸음은 좋은데 이번에도 프리시드와 병합훈련은 잘했고 아르고리치 직전 경주 깜짝 앞에 갖다 붙여놓고 최선을 다했는데 원더풀 웰스와 병합훈련도 잘 소화했고 전개 이점도 있고 세네타운 직전에 깜짝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좋았는데 마이티코도 외산 4등급과 병합훈련도 잘 소화를 했고. 자, 그렇다면 여기 8번 걸작원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개는 앞에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1600m는 아무리 트로피 경주에서 뛰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못 믿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훈련이 잘 되고 상승세의 걸음은 10번 명성축제인데 다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승급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승급전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드리죠. 자, 하지만 직전 경주에도 이거 2번 대가리 놓고 때렸고 태평 히어로와 병합훈련도 잘했고 또 외곽에서 조금은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정우주 기수가 열심히만 몰아내 준다라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긴 마필은 바로 9번 게이트는 위즈 러너입니다. 요번에 훈련도 잘 됐고 1800을 뛰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1, 2코너에서 외곽을 돌면서 게이트가 10번 게이트. 자, 이번에 임다비니에서 이동화로 바뀌었는데 훈련은 아주 파워풀하고 힘이 좋다. 왜 2주 만에 나왔겠습니까? 자, 요번에 2주 만에 나왔고 힘도 좋은 모습이고 분명 안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10번 승급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명성축제가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마필이고. 자, 9번 게이트에 있는 위즈 러너는 조금 인기도에 밀려있지만 훈련빨이라든지 또 레이스 전개라든지 마필의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줄여나온 9번 위즈 러너는 꼭 다양한 승식으로 약간 복병 정도로 팔릴 겁니다. 꼭 안고 가셔야 될 서울 11경주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주까지 강백호가 각 경주별로 자, 훈련 상태라든지 마필의 능력이라든지 전개까지 풀어드렸는데요. 좀 많은 도움이 되셔서 토요경마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강백호 역시도 7, 8텐 경주 3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3개 경주 꼭 한번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서 배당을 노리는 만큼 적은 금액을 가지고 한번 최고의 환수율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마장에 나가시는 우리 마우님들 모두 대박 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